네, 그러면 이제 7시가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우선 좀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방은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목에는 이제 다른 오늘 주제가 쓰여 있지만 보통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스타트업, 그 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 사업, 창업, 부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 다양한 분들이 의견도 많으시고 갖고 계신 지식도 많으셔서 채팅방에서도 남은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채팅방은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는 맨 윗줄에 있는 확성기 버튼을 통해서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고요. 클럽하우스 계신 분들은 저한테 클럽하우스 DM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그 채팅방 링크를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 아침 7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혹시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메시지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바로 시작을 들어가 볼게요. 우선 오늘 내용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진짜 브랜딩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진짜 브랜딩뿐만 아니라 리브랜딩이나 리빌딩, 그 다음에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먼저 왜 이런 주제를 다루는지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드리고 어떤 아젠다로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이야기들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뤄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스케줄을 뭐 미리 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대화도 나눠야겠다, 이런 내용도 또 얘기 드려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도 나는 이런 내용을 또 좀 더 다뤄줬으면 좋겠어 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 라는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채팅방 통해서 말씀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근하시느라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에도 채팅방을 활용해서 말씀 주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취지인데요. 이 브랜딩에 관해서 사실 이제 그간 얘기한 것 중에는 뭐 기획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을 초반에 빌딩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컨셉이라든지 그 다음에 큐레이션, 그다음에 특히 어제는 MZ세대가 어떤 걸 또 선호하고 혹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같이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ESG라는 요즘 자주 나오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얘기 드리는 그런 내용들에는 기저에 어떤 브랜드나 브랜드 의식, 그 다음에 브랜딩이라는 개념들이 조금씩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거에 한하지 않고 근데 제가 제목을 한번 바꿨어요. 원래는 진짜 브랜딩이라고만 썼다가 제목을 좀 길게 바꿨는데 사실 그 진짜 브랜딩이라고는 해도 그 참 어렵고 모호한 브랜딩 얘기만 하고 끝나면 여러분한테 남는 게 있을까 싶어서 좀 그 진짜 브랜딩을 통해서 어떻게 리브랜딩하고 리빌딩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수 있지만 오히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늘 그렇듯이 이걸 1시간에 담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브랜드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지금 만들고 계시다면 그 브랜딩을 하시는 데에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미 브랜드를 갖고 계시거나 브랜딩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리브랜딩에 있어서 의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드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취지이고 목차는 그래서 진짜 브랜딩이 뭐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브랜딩이라는 게 어떤 거고 왜 진짜 브랜딩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가. 그 다음에 브랜딩이랑 마케팅의 차이도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랑 그러면 그런 거를 스타트업이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초반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리브랜딩이나 리빌딩, 그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방에서도 말씀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브랜딩을 다루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언급을
좀 강조를 하면서 드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사실 뭐 기사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접하는 내용을 보면은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도 자주 언급이 나오죠. 근데 사실 기업,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다 브랜딩이 좀씩 의미가 다르고요. 퍼스널 브랜딩이랑 브랜딩도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다른 챕터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브랜딩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이론이라기보다 철학이라든지 가치, 경험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게 기업의 색깔이 돼서 그 기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걸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까지도 결국 여기는 어떤 기업인가 혹은 어떤 상품인가 어떤 컨텐츠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 가치, 경험이 있는데 그 진짜 브랜딩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한 거는 사실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뭔지는 많이들 아시는데 결국 진짜가 뭔가 하는 부분도 있고 브랜딩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게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거든요.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 브랜딩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약간 철학에 가까운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철학은 또 도덕이랑 다르지만 그래도 철학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건 좀 뭐 착하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듯이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없는 걸 기획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브랜딩을 제가 컨설팅합니다. 저 브랜딩 잘해요. 라고 하면 그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제가 지금 철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브랜딩을 컨설팅 한다고 하면 철학을 컨설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 기업의 제품이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색깔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철학을 연구하는 건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철학을 사실 컨설팅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게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고 모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브랜딩을 하는 컨설팅 기업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가 막 다 여기서 이렇다 어떻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여러 번 워크숍을 걸치거나 그 기업을 혹은 제품이나 개인이나 서비스나 컨텐츠를 이해하려고 하는 상호 간의 어떤 워크숍을 거쳐서 산출물이 나오고 그림이나 글을 통해서 여러 번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그래도 철학에 가까운 것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냥 컨설팅 해드릴게요, 브랜딩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냥 말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철학이니까. 그래서 말로만 하는 부분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브런치나 블로그 글들 이제 잘 검색을 해보면요. 브랜딩 검색하면은 브랜딩이라는 이름으로 밥 먹고 사는 사기꾼이 많다라고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 브랜딩, 사기꾼 이렇게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제 물론 오늘의 얘기는 사기꾼을 조심하자는 얘기가 결론은 아니고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 브랜딩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는 얘기고 이제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이 좀 마케팅이나 광고랑도 사실 좀 구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철학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고 하다못해 심지어는 강연이나 강의를 하더라도 그 강연이나 강의라는 그 내용이 가진 컨텐츠의 브랜딩이랑 그다음에 그걸 진행하시는 강사의 퍼스널 브랜딩 혹은 브랜딩 전부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진짜 브랜딩을 왜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릴 거지만 그래도 브랜딩 사기꾼 하면 글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건 철학이기 때문에 단순한 용어나 글만으로는 절대 이해하거나 결정하거나 기획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일단 전제가 되고요. 사실 그 브랜딩 말고도 사기를 칠 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컨설팅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컨설팅 이런 식으로 브랜딩도 약간 그런 요줄 범주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에다 뭔가를 붙여서 브랜딩이라고 하고 사기를 친다. 약간 이런 얘기도 많아서 그 정도로 너무나도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그런 나쁜 의도를 갖지는 않더라도 잘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많은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진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늘 그런 마케팅이랑 구분할 때도 나오지만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브랜딩이라고 우선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컨텐츠를 어떻게 알리는가라든지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성공시키는가, 혹은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어떻게라는 게 사실 브랜딩이고요. 무엇을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로고, 뭐 디자인, 뭐 뭘 한다 하는 어떤 목적어가 되는 거는 좀 브랜딩은 아예 아닌 건 아니지만 포함은 되지만 온전한 브랜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로고나 어떤 특정 디자인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는 브랜딩이랑 디자인은 합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무조건 그게 브랜딩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뭐 브랜딩 성공 사례 이런 얘기를 할 때 스타벅스도 간혹 얘기가 되지만, 스타벅스가 커피를 판다라는 게 브랜딩이 아니라 스타벅스가 어떤 공간을 꾸미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대화를 한다든지 뭐 상품을 뭐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한다든지 그런 걸 전부 통틀어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를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업무를 하면서 제가 이 브랜딩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는, 사실 좀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브랜딩과 굉장히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수익만 추구한다기보다는 결국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서비스, 어떤 콘텐츠,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라고 이제 대표가 됐든 아니면 팀원이 됐든 꾸준히 고민을 하잖아요. 그 꾸준히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브랜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자신이 예전에 사업을 할 때도 비즈니스 모델이랑 브랜딩은 교집합이 있다는 전제 하에 늘 이야기를 하거나 업무를 진행을 해왔고, 이제 그거는 물론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브랜딩 없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MZ세대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마진만 남기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경쟁이 급격화돼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옛날에는 잘 팔면 그게 브랜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마케팅이나 광고랑 개념이 좀 모호해지는 것도 이따 좀 자세히 얘기는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기인해서 브랜딩이라는 것이 확실히 채 잡히기도 전에 브랜딩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아까 브랜딩은 경험이나 가치나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가뜩이나 모호한 개념들이 게다가 그렇게 어떤 그런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변화랑 같이 막 맞물려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처럼 막 움직이다 보니까 브랜딩을 정확히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디자인하는 것만이 브랜딩이 아니라 나는 얘를 왜 만들지? 이 제품, 이 서비스, 이 컨텐츠, 이 강연, 이 그림, 이 음악, 또는 이 어떤 큐레이션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구독 비즈니스, 이거 왜 만들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차별을 하고 누가 타깃이니까 나의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야겠다 를 점점 통해서 디벨롭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디자인도 되고, 디자인이 다 된 다음에는 고객들이랑 소통하고 홍보를 하는 이 과정 모두가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만 한정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만 한정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브랜딩 여기는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이럴 것 같다, 혹은 브랜딩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러 번 강조 드리는 것처럼 브랜딩 그 자체는 너무나도 심오하고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 한 번에 정의하는 건 사기꾼이다 라는 얘기를 조금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결국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브랜딩은 맨 처음에
내가 어떤 걸 만드는가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만들고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상품이 돼서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까지가 전부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창업가 혹은 스타트업들의 브랜딩은 특히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은가가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마케팅을 해야지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좀 차별화라는 제가 단어를 종종 쓰긴 하지만 차별화 해보세요, 아니면 디자인을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캠페인을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어떤 특정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무엇을 해서 굉장히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그 일시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주변에 알려서 어떤 브랜드라고 추후에 계속 기억이 될 것인가가 브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나만의 색깔을 가진 비즈니스가 결국 세상에 어떻게 기억이 되는지,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나중에 혹시 사라지더라도요. 여러분이 사실 사업을 하시다가 그 기업에서 뭐 엑시스를 할 수도 있고 더 큰 회사로 또 이제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한 그 제품, 그 서비스, 그 컨텐츠는 이런 거였어 라고 기억이 된다면 그게 브랜딩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뭐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했다, 이건 브랜딩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일단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브랜딩 정의 얘기로 다시 살짝 돌아가서, 근데 이 브랜딩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는 아까 얘기를 드렸죠.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정의가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초반에 브랜드만 만들고 우리 브랜딩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제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전부가 과정인데 그 중에 일부분만 하시고 우리 브랜딩 다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약간 그런 사람들의 생각 차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만드는 거 말고도 아까 제가 관련된 작업들이 많다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영향이 또 나와서 팀이랑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브랜딩을 했다고 하지만 안 끝났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게 이제 제가 계속 이게 굉장히 모호한 분야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좀 단계도 너무 복잡하고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특정 기업의 브랜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브랜딩, 그 다음에 팀의 브랜딩, 그 다음에 제품의 브랜딩이나 콘텐츠의 브랜딩 이런 것들이 전부 결국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강연하는 경우에도 강연의 컨텐츠 브랜딩이랑 강사의 브랜딩이 다르다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쪼개서 생각하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컨셉 잡을 때 컨셉을 잡는 거를 플레이어별로 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창업을 합니다 라고 하면 치킨집에 대한 컨셉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장님은 이런 컨셉이고 요리사는 주방장은 이런 컨셉이고 치킨집은 이런 컨셉인데 손님이 올 때는 손님들은 이런 컨셉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브랜딩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런 컨셉, 이런 브랜딩 이런 거를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각각이 가지는 철학이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할 때도 살짝 얘기 드렸지만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뭐 1시간도 물론이고 한 번에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다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혹시 브랜딩을 컨설팅 합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시각적인 자료와 온갖 내용, 뭐 자료 혹은 사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여러 번 워크숍을 한다면 그래도 그건 좀 유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브랜딩은 마케팅이랑 달라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그래서 클럽하우스는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브랜딩이랑 마케팅 비교할 때 정말 자주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시고 제가 이 그림은 이따 채팅방으로도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일단은 1번 이게 6가지 그림이 있어요. 근데 1번 마케팅은 내가 정말 좋은 연인이야 라고 직접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판매 촉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 잘 팔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야 라고 어필을 하는 게 마케팅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텔레마케팅은 이제 내가 정말 대단한 정말 좋은 연인이야 라는 걸 전화로 말하는 게 텔레마케팅이고요. 3번은 퍼블릭 릴레이션스라고 이게 쓰여있지만 보통 PR이라고 하는데 대외 관계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PR이라고 많이 줄여서 쓰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아까 마케팅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게 조금 더 공식적으로 제3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드버타이징이라고 4번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예 광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TV나 신문이나 혹은 핸드폰의 여러 광고 배너에서 보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강조를 하는 게 애드버타이징이고요. 5번은 이제 그래픽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브랜딩이랑 디자인이 관련이 되거나 마케팅에 관련된 콘텐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하트가 그려져 있죠. 6번이 브랜딩인데 이거는 나는 네가 좋은 연인이라는 걸 알아 라고 쓰여 있는데요. 결국 그 사람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느끼는 거가 브랜딩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브랜딩을 컨설팅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모호할 수 있고 위험한 접근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린 거는 사실 사람들이 인지하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나 제품이 사라지더라도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한 내용이 사라지더라도 그때 그 프로젝트 이런 거였어. 그때 이런 비즈니스 했어. 라고 기억이 되는 게 브랜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누군가의 기억들을 파고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단순히 내가 누군가한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건 쉽지만 그게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얘기를 하든 간에 상대방이 인식하는 게 어려운 거죠. 마케팅은 이제 마켓 시장에다가 ing가 붙었으니까 정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잘 사게끔 하는 거고요. 브랜드는 이제 브랜딩은 브랜드 ing가 붙었으니까 브랜드를 잘 이해하도록 하는 거다 해서 브랜딩이랑 마케팅이 이렇게 다르긴 한데 이게 그럼 왜 헷갈리게 됐냐 하는 부분을 조금 얘기 드릴게요. 그 브랜딩이랑 마케팅, 광고, 영업 뭐 이런 게 정말 다 다른데 왜 이걸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됐냐면요. 이게 조금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고 해외에서도 일단 얘기는 되고 있는 게 원래 아직 마케팅이랑 광고랑 브랜딩이 조금 경계가 모호할 때 광고 대행사들이 이걸 전부 손을 댔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광고 대행사가 나쁜 건 아니죠. 뭐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랬겠지만 근데 이제 광고는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하기 위한 수단 오브 수단인데 그 수단을 하는 곳들에서 마케팅도 하고 브랜딩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광고 대행사에서 다 해주니까 저거 다 비슷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브랜딩, 마케팅, 광고의 영역이나 정의가 굉장히 모호해진 게 일단 있어요. 근데 게다가 이렇게 모호한 가운데 광고주들은 예산 더 줄여라 되니까 같은 금액 안에서 사실 브랜딩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번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 3분의 1로 줄이고 10분의 1로 줄이다 보니까 브랜딩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냥 마케팅을 하거나 광고를 하는 걸로 떼어버린 거죠. 그래야 빨리 끝나고 예산도 그 안에서 끝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브랜딩이나 마케팅이 좀 혼란이 오게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가운데 브랜딩도 마케팅도 광고도 경계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신경 써서 해야 돼서 진짜 브랜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게 좀 전반부의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랜딩 사례 이런 거를 검색하시면은 실제로는 브랜딩 얘기보다 브랜드 마케팅 얘기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브랜딩이 아닌 건 아니지만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브랜딩이나 마케팅, 광고, 영업 여러 가지가 다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기억을 하게 만드는 경험과 철학과 가치가 브랜딩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그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는 워낙 또 해야 되는 할 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이 다 하는 경우는 많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마케터가 마케팅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다 맡아서 하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브랜딩이 뭔가 하는 부분들이. 근데 그래도 아까 제가 경험이랑 가치랑 철학 이런 얘기 드렸는데, 가치라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어제 제가 MZ세대 이런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나 비즈니스를 고려를 하면 기능적인 가치랑 정서적인 가치를 둘 다 고려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서적인 가치가 이제 어제 얘기한 MZ세대의 성격적인 특징이라든지 투명함, 논리 이런 거랑 그다음에 ESG로 다가가는 어떤 그런 신뢰나 선한 영향력 이런 것도 얘기 드렸는데, 결국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브랜딩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은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선 인지 후 신뢰가 있고 선 신뢰 후 인지가 있는데, 일단은 인지를 계속 시킨 다음에 거기서 신뢰를 쌓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일단 신뢰를 쌓아서 저 기업 이름 뭔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더라고, 이런 신뢰를 계속 쌓은 다음에 인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어떤 브랜드의 전략이라는 부분은 다양하게 있다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의 전략 얘기할 때 얘기 드릴게요. 이제 후반부는 그러면 리브랜딩 뭐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브랜딩을 얘기 드렸지만 결국 브랜드를 만드는 게 브랜딩의 목적이 아니다라고도 얘기 드렸고, 브랜딩을 이미 해서 비즈니스도 있으시고 사업을 하시거나 컨텐츠들이 있을 때 나 이미 갖고 있는데 브랜딩 어떻게 해? 라고 하면 다시 하거나 조금 개선하는 게 이제 리브랜딩이거든요. 로고만 바꾸는 게 리브랜딩 당연히 아니고요. 회사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꼭 리브랜딩은 아니에요. 이제 보통 리브랜딩 하면은 회사 이름부터 다시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러지는 않아도 괜찮다 하는 얘기는 드리고 싶고요. 근데 결국은 내 브랜드를 누가 더 원하는가를 다시 연구를 하는 게 리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갖고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랑 좀 구별을 하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생각해 가는 거. 그다음에 근데 다만 만약에 제가 아까 그 등장하는 플레이어별로 브랜딩을 좀 쪼개보세요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떤 부분은 만약에 이제 치킨집을 예로 들었을 때 그 치킨집에 대한 브랜딩이 있고요. 거기 있는 주방장에 대한 브랜딩이 있다고 했을 때, 치킨집에 대한 브랜딩은 되게 모호한데 주방장은 이미 브랜딩이 잘 돼 있다, 거의 뭐 백종원급이다 이러면은 사실 그 이미 가치가 잘 정의된 거를 일부러 바꾸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러 바꾸려고 하면 좀 거기에서 또 어려워지니까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쪼갠 다음에 두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강화하기 위해서 리브랜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랜딩 자체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는데요. 근데 그런 이제 디자인만 바꾸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혼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회사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서 이제 그나마 로고만 바뀌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회사 자체의 이름이나 뭐 컬처가 전부 바뀌어버려서 결국 아무도 그게 그 브랜드인지 모르고 예산도 아깝고 그동안 쌓인 히스토리도 사라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리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리브랜딩 잘했어 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프사를 바꾼 에어비앤비이거든요. 그 클럽하우스는 이제 새로 고침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로고도 바뀌었어요. 근데 단순히 로고를 바꾼 게 아니라 일단은 에어비앤비가 좀 침체기가 있었는데요. 로고도 그렇고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를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이 있었고, 이 에어비앤비가 로고를 바꾸고 할 때 좀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앙케이트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소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 에어비앤비에, 그 다음에 어떤 식의 로고나 어떤 느낌이 되었으면 좋겠냐라고 많이 여기저기 물어보고 했대요. 이거 포인트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니까 됐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참여한
브랜딩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 막 여러분들도 뭐 상품을 만들거나 홍보할 때 이름을 지어보세요 이러기도 하고, 옛날에 좀 유명했던 파맛 첵스 이런 그 과자도 있었죠. 파맛이랑 초코맛이랑 했는데 사람들이 파맛에 투표하고, 이런 것처럼 그건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하는 부분도 그 브랜드를 인지하게 하는 점에서는 매우 유용할 때가 있다 하는 부분이 리브랜딩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화장품 업계 쪽도 리브랜딩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계속 시장이 바뀌는데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바뀌다 보니까 화장품이나 향수 이런 것도 리브랜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스타트업들도 리브랜딩을 좀 하기는 하는데 조금 유명해진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랜딩을 통해서 리포지셔닝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포지션보다 더 영역을 확장한다든지 더 유명해진다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분야로 접목을 시켜서 마케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지난주 정도 얘기 드렸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기획이나 컨셉이랑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포지션을 바꾸고 개선하고 리브랜딩이라는 걸 통해서 브랜드 자체를 다시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주변 것들이랑 계속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 자체를 하더라도 그게 디자인적인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이걸 왜 하지? 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그럼 디자인도 이렇게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결국 전부 브랜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가는 게 브랜딩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바로 어떤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기억에 남는가, 우리 기업, 나의 컨텐츠, 누구의 기억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걸 각인시켜가는 과정이 브랜딩이고 리브랜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주변에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긴 하고요. 근데 또 주변에 물어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수결이 꼭 옳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기 위해서 왜, 어떻게라는 게 예전에 얘기 드린 로지컬 싱킹이나 디자인 싱킹이랑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브랜딩을 통해서 결국 비즈니스를 리빌딩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목 순서대로 가는 건데요. 아까 진짜 브랜딩은 이런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드렸고, 브랜딩이랑 마케팅은 다르지만 그런 걸 통해서 리브랜딩 하는 과정을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결국 제가 아까 여러 번 얘기 드린 것처럼 브랜딩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랑 연관이 있는데, 브랜딩을 리브랜딩 했어요.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만드는 거야. 뭐 혹은 이런 컨텐츠 내가 하는 거고 이런 비즈니스 만드는 거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가 똑같을 리 없겠죠. 아무래도 하다못해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조차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리빌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기업이나 어떤 컨텐츠라든지 뭐 비즈니스나 사이드 프로젝트 포함해서 리빌딩을 할 때에는 좀 문화적인 요소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또 이제 브랜딩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리빌딩이라는 단어 자체는 팀워크, 뭐 팀을 만들거나 팀의 구조를 바꿀 때 원래는 쓰였었어요. 근데 결국 뭐 이제 그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팀을 바꾸고 개선하고 하는 것들이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그런 재편성, 재구축 자체가 결국은 비즈니스 리빌딩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이제 브랜딩이랑 리브랜딩 있죠? 이런 것처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빌드업이랑 리빌딩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드는 게 브랜딩이고 비즈니스 빌드업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제대로 다듬어 가는 게 브랜딩 입장에서는 리브랜딩이고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리빌딩인 거고, 근데 얘기 드리는 것처럼 리브랜딩이랑 리빌딩은 거의 비슷한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리빌딩은 업무 프로세스나 문화를 바꿔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프로세스를 바꾸는 데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어적으로 이런 것이다, 이런 의미다 얘기 드리는데, 사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이런 거네 하고 되게 느끼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되게 공감하실 거고 어떤 부분은 원래 아는 거지만 단어로 들으니까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결국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브랜딩이라는 얘기를 할 때 꼭 성공 사례로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쿠팡 하면 로켓 배송을 떠올리는 것도 어떤 브랜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 우리 로켓 배송 해요 라고 하면 이게 마케팅이 되고 광고가 되지만, 이제는 쿠팡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뭐 쿠팡의 로켓 배송이든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쓰고 있는 그 자체가 브랜딩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만드는 사람 입장 말고 쓰는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도 중요해요 라고 얘기 드리는데, 브랜딩도 되게 모호하고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결국은 가장 소비자와 투자자한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소비자는 당연히 그렇고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매출이나 손익이 어떻게 되나라는 건 보지만, 결국 이 기업이 이런 거네 라는 거를 자꾸 여러 번 보시면서 그럼 이 브랜드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브랜딩이라는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지표상에 이 스타트업이 지금 브랜딩을 잘하고 있나라는 거를 꼼꼼히 따져서 투자를 한 해 만에 하는 경우는 잘 단어에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과연 투자자가 신경 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이랑 비즈니스 모델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런 것에서 결국 얘기 드렸던 로지컬 싱킹이나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건 뭔가 하는 부분이라든지, 어제 이제 MZ세대에서 얘기 드렸던 뭐 투명하게 하고 라는 얘기 드렸고, 아까 에어비앤비 얘기 드리면서 참여형으로 바꿔가는 부분,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그런 키워드나 워딩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인 게 브랜드고 브랜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전부 연결된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시간에 갑자기 얘기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브랜딩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 진짜 브랜딩이 있고, 그걸 제대로 만들어가는 게 리브랜딩이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같이 보는 게 리빌딩이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그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전략이죠. 이 전략 부분은 예전에 근데 제가 컨셉 얘기를 할 때 좀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컨셉에서 얘기 드렸던 부분에서 사실 못 들으신 부분도 조금 있으실 수도 있어서 약간 그때 요약이랑 같이 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업 기획이랑 서비스 기획의 차이를 얘기 드렸는데, 사업 기획은 수익 모델에 대한 얘기고 서비스 기획은 고객의 경험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 기획과 컨텐츠 기획의 차이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컨텐츠 기획은 조금 더 트렌드나 데이터를 보게 되고, 서비스 기획은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고객이 뭘 원하는가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여기에서 다 브랜딩 개념은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게 슬슬 느껴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 기획을 할 때는 컨셉이 중요하고, 컨셉을 만들려면은 브랜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때 드렸었어요. 그래서 커피 브랜드인데 신문으로 포장을 해서 그날의 신문으로 포장을 한 커피가 굉장히 잘 팔렸다 하는 경우도 브랜딩이랑 컨셉을 잘 잡은 사례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컨텐츠나 컨셉, 그 다음에 브랜드 얘기 드리면서 제가 브랜드 전략이랑 컨텐츠 전략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 드린 거는 결국 오늘 얘기하는 브랜딩은 이런 철학이야, 혹은 이런 가치,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거야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럼 우리 컨셉은 이런 거야, 우리 컨셉은 자유를 제공하는 거야, 아니 우리 컨셉은 여행자들이 더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품에 한정되지 않고 큰 어떤 방향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그런 컨셉이 잡히면 거기에서 컨텐츠 기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브랜드, 컨셉, 컨텐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당연히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도 본인의 브랜드가 있거든요. 퍼스널 브랜드인 것처럼 개인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나 음악을 하신다고 하면 그분의 브랜드가 일단 있고, 그래서 그분의 컨셉은 이거다, 나의 컨셉은 이런 거다 에서 시작이 돼서 이런 컨텐츠를 만든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해야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NFT는 아마 제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얘기한다고 스케줄에 넣어놨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결국 여기는 이런 컨셉이고 이런 브랜드에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지 라는 게 전해져 와야 사람들도 지갑을 열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예뻐 보이거나 멋있어 보여서만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왜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라는 게 지금 얘기는 드리는 브랜딩이고, 그런 이유에 납득을 해야 구매를 하는 게 어제 얘기 드린 MZ세대의 특징이다 라는 부분도 결국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라든지 구매랑 잘 연결이 되려면 브랜딩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브랜드 컨셉이랑 컨텐츠 컨셉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 드렸었는데, 브랜드 컨셉은 좀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얘기 드렸었고요. 근데 한 번 정해서 계속 가는 경우가 많고, 컨텐츠 컨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번 컨텐츠에 대해서 바꾸고 단기적이면서도 데이터도 적용을 하고 트렌드도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같이 리스너에 계신 송 감독님이 카페맨의 얘기도 그때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브랜드랑 컨텐츠 컨셉이 좀 다양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각각을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사실 그래서 브랜드 컨셉만 가지고도 굉장히 길게 쓴 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막 그 브랜드 컨셉이 또 어떤 건가라는 얘기보다는 결국 전략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브랜드 전략이라는 거는 예전에 살짝 언급만 했었는데 컨셉이랑 테크닉, 그 다음에 컨텐츠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있는데요. 컨텐츠가 결국 스토리텔링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어떤 것인가랑 연관이 계속 된다는 게 이제 브랜드 전략의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컨텐츠 전략은 조금 구체적이에요. 컨텐츠 마케팅을 이렇게 해라,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짜라 라는 식으로 컨텐츠 전략은 좀 구체적인데, 브랜드 전략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단어만 해도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그 브랜드를 만든 대표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사라진 다음에도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브랜드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때도 살짝 얘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자회사나 혹은 자회사는 아니어도 서브 브랜드가 있으면은 그 개별로 생각을 해야 브랜드 전략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강연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강연을 한 3가지 정도 다른 내용을 한다면은 그 3가지가 각각 서브 브랜드일 수가 있어요. 혹은 그림이나 음악을 하더라도 그렇고 제품을 만들어도 결국 한 제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잘 하시려면은 2번째 제품, 3번째 제품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서브 브랜드별로 브랜드 전략을 세우는 게 결국은 모든 브랜드가 통일된 이야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브랜드별로, 그 다음 서브 브랜드별로 어느 정도 통일감을 가졌을 때 그걸 전부 다 합쳐서 패밀리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메인 브랜드랑 서브 브랜드가 있거나 그 파생된 브랜드들이 있을 때 결국 개별 브랜드 전략이 전부 이래서 통일성을 가진다라는 거에서 패밀리 브랜드 전략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브랜드별로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그 안에서 브랜딩이라는 개념도 다르게 된다라는 부분이 전반적인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저도 얘기 드리면서 이게 얼마만큼 제 말을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공감을 할지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철학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죠. 제가 아까 경험, 철학, 가치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게 개인 퍼스널 브랜드이든 제품이든 서비스든 너무나 정의하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한마디 몇 마디 해서 브랜드 전략이라는 게 바로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해주셨던 로지컬 싱킹이나 디자인 싱킹을 예를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브랜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파악하고 로지컬하게 하진 않아도 여러분이 브랜드를 만들거나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기업을 이제 창업을 하든 어디 참여를 하든 또는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그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이어가고 생각을 하려면 이게 왜 그러지? 라는 데서 로지컬 싱킹이 있다는 걸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 할 때는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가 다시 축약했다가
다시 막 확산시켰다가 축약시켰다가 하는 부분들을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해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쌓아 나가는 게 결국 브랜딩의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는가가 브랜딩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브랜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거는 왜 이런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영감을 주는가, 그리고 그게 왜 기억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남을 것인가라는 무엇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왜나 어떻게 초점을 두는 게 결국 브랜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브랜딩은 최대한 남한테 맡기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브랜딩이 다 너무 다른데 그걸 또 남한테 맡기면 점점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죠. 제가 예전에 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A라는 사람이 B한테 얘기를 하면은 말의 70%가 전달이 되고, B가 C한테 얘기하면 또 말의 70%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A가 B, B가 C한테 얘기하면은 A에서 C는 0.7, 0.7 곱하면 0.49라서 말의 반도 채 전달이 안 되는 걸 얘기 드렸죠. 근데 대표가 직원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직원이 브랜딩 컨설팅 하러 갔어요. 그러면 이미 2단계에 있으니까 말의 반도 채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자 혹은 대표를 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사실은 같이 하는 팀원이랑 우리 브랜드의 브랜딩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외부에서 뭔가 정보를 얻는다고 한다면 브랜딩 컨설팅을 해주세요 보다는 어떻게 하면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요구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브랜딩 자체도 브랜딩과 전략, 브랜딩과 디자인, 브랜딩과 마케팅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분야랑 같이 엮여야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브랜딩만 생각해서는 이게 지금 되게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브랜딩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브랜딩을 기반으로 디자인 우리 어떻게 하지, 브랜딩이 이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짜지, 기획을 어떻게 짜지 하는 식으로 다른 분야랑 브랜딩이랑 같이 접목을 시켜야 여러분도 정답을 그나마 낼 수 있고, 팀원들이 있으시다면 팀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늘 강조드리는 소비자나 투자자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다 그 브랜드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는 맥락이랑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사기꾼이 많습니다라고 처음에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런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본인의 철학을 잘 세우는 게 이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만 그렇다고 해서 브랜딩만 하나 딱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일단 진짜 브랜딩이 뭐지? 라고 고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리브랜딩을 해가는 거죠. 그 안에서 사실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다시 한번 나오고, 브랜드 스토리가 이렇고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리브랜딩이 되면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리빌딩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 브랜드는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브랜딩의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프로필 사진 한 번 더 바꿨는데요. 클럽하우스는 새로 고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래프를 막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그래프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존재를 하는데, 결국 결론은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모든 파생된 것들이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브랜드랑 브랜드 모델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고객이 어떤 경험을 가져갈 거고,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할 거고, 어떤 제품을 왜 만들고 라는 게 전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브랜딩이나 브랜드가 만능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브랜드나 브랜딩이 됐다고 비즈니스가 잘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그냥 브랜드랑 브랜딩은 기초의 하나고, 그거 외에도 내가 어떻게 팔고 당연히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누구랑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브랜딩을 잘했다고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브랜딩이 잘 안 되면 비즈니스가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철학을 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얘기가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브랜드랑 브랜딩을 생각하는 게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래서 전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이 오늘 얘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1시간 내에 제가 늘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개념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요거 말고도 사실 제가 또 요거 관련된 자료들은 채팅방으로 좀 또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게 물론 정답이거나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그 브랜딩이라는 걸 연습을 해보시려면 결국 누군가한테 맡기거나 정해진 혹은 사례에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브랜드 만들면 어떻게 되나, 내 컨텐츠, 내 강연, 내 비즈니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싶나부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드리고 질문이 있으면 말씀 나누거나 얘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처음에 이제 얘기 드린 거는 이 취지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컨텐츠나 컨셉, 기획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결국 브랜딩이 뭔가, 근데 브랜딩만 얘기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브랜딩을 통해서 리브랜딩, 리빌딩 하는 과정이랑 그다음에 전략을 세운다라는 내용을 제목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취지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브랜딩이 뭔가라는 얘기를 먼저 드렸죠. 근데 브랜딩이 뭔가를 얘기할 때 진짜 브랜딩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고, 왜냐하면 플레이어별로, 그 다음에 컨셉별로, 그 다음에 각 기업이나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브랜딩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브랜드랑 마케팅, 브랜드랑 전략, 그 다음에 브랜딩이랑 비즈니스, 브랜딩이랑 디자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엮어서 접목을 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브랜딩의 정의를 얘기 드리고 나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브랜딩이다 라는 얘기 드리거나 그 브랜딩 자체가 가지는 의미, 사실은 디자인이 아니라 처음에 이걸 왜 하지? 왜 만들지? 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비롯돼서 어떻게 제품을 더 만들고 어떤 식으로 타깃을 세우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 후에 디자인을 하고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까지가 전부 브랜딩이다라는 그 전반적인 범위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브랜드로 기억될 것인가가 브랜딩의 기초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브랜드 만들었다고 브랜딩 끝난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몇 번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브랜딩이랑 마케팅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르다라는 거를 아까 좀 프사를 바꿔서 얘기 드렸지만 근데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어요. 일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손이 부족하니까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개념들이 시작할 때 광고 에이전시에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경계선이 모호해지거나 예산을 줄이는 데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곳이 브랜딩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랑 브랜딩이 좀 혼란스러워하거나 혼동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제품이나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앞으로 하시려는 입장에서는 브랜딩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정의가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어서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례를 찾으면 브랜딩 사례더라도 브랜드 마케팅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 중에는 꼭 직결하지는 않더라도 쿠팡이나 마켓 관리의 여러 가지 배송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 자체도 브랜딩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워낙 그런 걸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사람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어렵거나 브랜딩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립되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얘기 드리면서, 다만 그런 과정에서 브랜드가 경험이나 가치나 철학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가치에는 기능적 가치나 정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하면 좋다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략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인지 후 신뢰 또는 선신뢰 후 인지에서 인지가 된 다음에 신뢰를 쌓거나 신뢰를 쌓고 나서 브랜드를 인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브랜딩에 대해서 리브랜딩을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뭐 로고나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스토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런 식으로 리브랜딩을 하는 과정 자체가 비즈니스의 리빌딩이기도 하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랑 브랜딩은 계속해서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리브랜딩의 좋은 사례로 에어비앤비가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아까 이제 프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리빌딩이 가지는 이제 의미, 어떤 정의인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에 얘기했던 거랑도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후반부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했을 때 예전에 얘기 드렸던 컨셉이나 컨셉화, 그 다음에 브랜드 전략, 컨텐츠 전략, 그 다음에 사업기획과 서비스 기획과 컨텐츠 기획에서 컨셉이나 브랜딩을 언급했던 거를 조금 복습의 개념에서 다 같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브랜드나 브랜딩을 갖고 컨셉을 잡고 컨텐츠 기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브랜드 컨셉이랑 컨텐츠 컨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를 조금 인지하거나 인식을 하고 브랜딩을 하는 것이 실제 그 비즈니스를 하는 데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쓰시는 소비자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납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브랜딩 그 자체도 그렇고 이런 전략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전부 모호한 개념이다 보니까 너무 이 단어에 얽매이기보다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대표자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림으로도 만들어보고 글로도 써보고, 그래서 결국 뭘 의미하는 건가를 계속 도출해서 여러 번 얘기 드리는 거지만 어떤 브랜드, 어떤 사람, 어떤 제품, 어떤 콘텐츠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오늘 쭉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은 이렇고요. 혹시 물론 이게 늘 그렇지만 1시간을 담는 게 조금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은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내용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메시지 주시거나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 음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두고 클럽하우스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또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시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채팅창에서 드리는 것도 그렇고 채팅창에서 또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8시부터는 또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카카오미랑 클럽하우스에서 한 1시간 정도 뉴스가 있는데, 사실 저는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방송을 듣거나 뉴스를 듣는 거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이런 1시간, 2시간, 3시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를 하는 곳에서 또 1시간 정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 비즈니스, 내 컨텐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부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 어떤 걸 적용하면 좋을까?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건가? 라는 거를 같이 잘 엮어서 다양한 아이디에이션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같이들 이제 들어주시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얘기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1시간 내에 담다 보니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도 있었다 하는 부분을 저 스스로 조금 반성을 하면서 또 다음 주에 요 방송은 또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얘기는 채팅방에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카카오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위에 있는 확성기 버튼 통해서 오픈 채팅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클럽하우스 계신 분들은 메시지 통해서 링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들어오셔서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현생에 있어서 좀 이른 시간에 방송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해주시는 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못다한 얘기는 또 채팅방에서 나누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1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은 이렇게 끝낼게요. 네, 오늘 점심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은 끝내니까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메시지 주시거나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3, 2, 1